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는 여름 장마가 시작부터 매섭습니다. 전남의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고 그 외 지역 곳곳에도 수백 밀리미터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밤사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나 하천 접근을 자제해야 하고 침수와 산사태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거대한 비구름대가 전국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폭우구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단 1시간 만에 6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휴일부터 30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전북 남원 118mm, 경남 산청 117mm, 경북 문경도 98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이는 등 장마 초입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상한 정체전선이 밤새 남하하는 과정에서 중부에서 남부 순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로 제주에선 2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남부 곳곳으로도 100mm 안팎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강수대가 차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27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후부터 소강에 들겠고 날이 습해져 체감하는 낮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쯤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전국에서 비가 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1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확인 후 종결했지만 11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이 종결됐고 11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1건 모두 경기 남부경찰청 소관으로 사망 2건 외에 안전확인 4건, 조사 중 3건, 유기와 단순 착오가 각 1건씩입니다. 자녀 2명을 출산 후 잇따라 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수원에서는 2건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30대 외국인 여성이 지난 2019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이 외국인 여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고 출산한 아기의 생사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내국인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겼는데 이 아기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에서는 아기를 출산 후 제3자에게 넘긴 20대 친모 사건 외에 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여성은 2017년과 18년 각각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나 가정 문제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안성에서도 3건의 유령 아동이 확인됐는데 이 중 2건은 외국인 여성과 관련됐습니다. 2 사건 모두 아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무장 반란으로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종적을 감춘 프리고진과 바그너 용병단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전 보장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푸틴 대통령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시민들 환호를 받으며 점령했던 도시를 떠나는 바그너 용병단. 푸틴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프리고진은 개선 장군 같은 표정으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프리고진은 합의에 따라 일단 벨라루스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가 얌전히 은퇴 생활에 만족할지 푸틴 대통령의 절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끝까지 안전을 보장해 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But it's also the reason why I think this saga isn't finally over, because I find it very hard to believe that Prigozhin will have a quiet, peaceful retirement in Belarus. 한 독일 언론은 벨라루스로 망명한다고 프리고진이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고 논평했고, 미하일 카시아노프 전 러시아 총리는 프리고진이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면서 푸틴은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을 따르던 용병들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벨라루스로 떠나는 등의 가능성을 앞에 두게 됐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또 다른 인물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입니다. 프리고진과 대척점에 서며 용병단이 1차 타격 대상이 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론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경질할 경우 반란군의 요구를 또 한 번 수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만큼 푸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고진이 반란을 결심한 건 바그너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쇼이구 장관은 모든 비정규군에 대해 국방부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이 최고 400%로 상향됐습니다. 상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해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첫날부터 400% 상승은 쉽지 않은 만큼 주가가 적정가를 빨리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최대 4배 대박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이달 초 코스닥이 상장한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로 마감해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인 260%까지 오르는 일명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후 상한가로 직행하면 연이어 상한가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 투기 심리를 자극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따상이 사라집니다. 한국거래소가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시초가로 정하고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가 63에서 260% 범위이던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이 앞으로는 60에서 400%로 넓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첫날부터 400% 상승은 쉽지 않은 만큼 주가가 적정 가격을 빨리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이제 가게 되면 그 다음 날도 또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 조금 왜곡된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주가의 왜곡들이 시정될 가능성들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첫날 4배 수익 가능성이 열린 대신 하루 40%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처음 적용되는 곳은 29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핀테크 업체 CQ센이며 이어 30일 전기차 부품업체 알맥, 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이 상장합니다. 마지막 따상은 마녀공장이 기록한 가운데 상장일 주가 4배를 처음 기록할 기업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현 시점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최고 스타는 누굴까요? 팬들도 선수들도 모두 키움 히어로즈의 특급 타자 이정우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에서 모두 1위에 등극한 건 2018년 두산 양의지에 이어 역대 2번째인데요. 이 밖에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에 누가 선정됐는지 김민혜 기자가 전합니다. 올 시즌 가장 빛나는 별은 팬도 선수도 키움 이정후였습니다. 이정후가 KBO 올스타 최다 득표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정후는 239만 표 중 약 124만여 표, 51.9%의 높은 득표율로 팬투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선수단 투표에서도 77.7%의 지지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팬과 선수단 투표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한 건 2018년 두산 양의지에 이은 역대 2번째 사례입니다. 데뷔 후 처음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한 이정후는 5시즌 연속이자 통산 6번째 베스트 12에 선정됐습니다. 롯데 고졸 신인 김민석의 드림 올스타 선정도 이야깃거리입니다. 2017년 이정후 이후 6년 만에 고졸 신인으로 올스타에 뽑힌 김민석은 팬 투표로는 드림 올스타 외야수 2위, 선수단 투표 합산으로는 최종 3위였습니다. 롯데, 삼성, 두산,
KT, SSG가 한 팀을 이루는 드림 올스타는 올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킨 롯데가 7명이 선정됐습니다. 기아, 키움, 한화, NC, LG가 한 팀이 된 나눔 올스타는 선발 투수 양현종 등 기아 선수 총 4명이 베스트 12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올스타 베스트 12는 19단 체제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구단 선수가 1명 이상 선정돼 전 구단 팬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야구의 축제 올스타전은 다음 달 1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